오늘 나갈 진도는 이제 뒤에 증명하는 부분하고 절대 부등식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남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함수까지도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오늘 나갈 내용은 두 가지. 자, 첫 번째로는 자, 증명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죠. 증명법. 공통수학 2에서 나가는 증명법은 총 3가지 증명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수 파트에서 나가는 증명법까지 해서 총 고등과정에서 4개의 증명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증명법 뭐냐면은 3단 논법이에요. 이거는 많이 봤을걸? 옛날에 어릴 때 막 아빠가 엄마가 책을 막 사다 줘. 그럼 그 책에 보면 그게 논리에 관련된 책들이 있단 말이야. 안 사다 줬으면 할 말 없고, 쌤은 부모님이 쌤 아빠가 여기 롯데월드를 다니셨거든.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엔지니어로 계셨는데, 그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롯데 상가에 롯데 몰 안에 막 엄청 많잖아. 무슨 막 엄청 많잖아. 책방도 막 엄청 많고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런 전기나 이런 것들 엔지니어니까 막 봐주면은 거기 사장님들이 고맙다고 왜 먹을 것 같은 걸 안 주고 왜 책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책을 막 줬어.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야. 출판사에서 우리 책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갖고 오는 책들이 있거든. 그럼 판매를 못해. 비매품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아빠가 받아와서 쌤한테 막 줬어.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막 이 정도 때부터 중학교 수학을 혼자서 공부를 했어. 아빠가 책을 막 갖다 줬어, 그냥. 그러면 그냥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독학을 했단 말이야. 쌤은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로 이사를 해갖고, 학원 이런 데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책을 그냥 갖고 오면은, 야, 뭐 이거 책 가서 읽어봐. 그러면서 주면은, 그냥 문제집이면 문제집 한번 풀어보고, 혼자서 독학도 해보고, 막 뭐 소인수분해 뭐 유리수 정수 막 이런 거 막 나오면 그런 것도 공부 혼자서 막 해보고 막 그랬고, 그다음에 아빠가 갖다 준 책 중에 뭐 논리야 놀자 막 이런 책이 있었어. 근데 그런 책에 보면은 혹시 아는 사람 논리야 놀자 모르니? 보라 색깔 책인데 그런 책에 보면은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들이 막 그런 논리책에 막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그냥 자랐어. 왜냐면 쌤 어릴 때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고, 물론 컴퓨터는 있었지만 아빠가 컴퓨터 못하게 해갖고 컴퓨터 잘 못하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정확하게 3단 논법이야. 테스 형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거든. 3단계에 걸쳐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음.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증명할 거 없지. 얘가 사람인 건 증명할 필요 없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도 사실 증명할 필요 없지. 너무나 사실이니까. 참인 명제들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까지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렇게 한다.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P면 Q이다. 맞지? 사람은 죽는다. 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명제가 Q잖아.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참인 명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럼 봐보면 P면 Q이다에서 Q이면 R이다까지 화살표가 쭉 연결되는 거 보이니?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쭉 연결되는 거 보여? 그래서 P면 R이다 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3단 논법으로 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3단 논법에서는 중요한, 이게 3단 논법이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차민 명제들이 주어지잖아. 맞아? 그럼 무조건 요거 개수만큼 플러스된 차민 명제를 또다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 차민 명제 3개만큼 또다시 차민 명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뭐냐?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대우도 참이라고. not q이면 not p이다도 만들어낼 수 있고 not r이면 not q도 만들 수 있고 not r이면 not p도 만들 수가 있다고. 사람이 아니면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아닌데?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참인 명제가 주어지면 그 참인 명제를 가지고 똑같은 개수만큼의 참인 명제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3단 논법은 앞에서부터 화살표로 쭉쭉쭉쭉 연결을 시켜서 맨 뒤까지 연결이 된다면 앞과 뒤의 역할에 따라서 앞에 거 이면 뒤에 거이다가 명제라는 게 참인 명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면 돼요. 연결. 봐볼래? not r이면 not p 이다. 이거 연결 안 되지. not r이면 not p다. 연결 안 되잖아. 뭐 연결되는 거 없네. 여기 있네. not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 보여? 그러니까 화살표에 끝나는 방향과 다시 시작하는 놈들이 같아지면은 얘네들은 쭉쭉쭉 연결해서 참인 명제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이제 이 3단 논법은 여기서 보고 그 뒤에는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국어 문제를 풀거나 국어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뭐 3단 논법이라는 게 잠깐 언급될 수는 있지.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이때 제외하고는. 딱 요때 지금 배우는 거 제외하고는. 이거 하고 나서 언제 나오냐면 이제 너네가 한 남자애들 기준으로 한 25살? 여자애들 기준으로는 한 23살? 평범하게 인생이 흘러간다면 이때쯤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회사 취업할 때. 회사 취업할 때. 부모님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 손. 대기업. 뭐 누가나 얘기해도 다 알 수 있는 기업 다니신다. 그러면 잠깐만. 아마 부모님들이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걸? 아마 그럴 거야. 부모님한테 물어봐. 혹시 회사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갔냐고. 그러면 보고 들어갔다 그럴 거야. 뭐냐면은 이 취업의 단계가 얘기한 적 있니? 취업 단계? 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쭉 하면서 대학교 때 뭐 해야 되고 뭐 쭉 하다 보면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 했을 건데? 했지? 했어. 그래서 이 취업 단계의 중간 단계쯤에 뭐가 있냐면은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정상인을 뽑겠다라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인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농도 문제, 거속시 문제. 근데 보면 니네가 다 싫어하는 거거든? 농도, 거속시 이런 거 너네 다 싫어하지 않니? 근데 이게 있잖아.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야. 농도 문제 못 풀면 인간이 아니니까 나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풀 수 있으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게 된 거구나 하고 뽑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농도, 거속시 그리고 요런 거 3단 논법 이런 거 시험 봐요. 실제로 요 인적성 검사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지. 피아노를 잘 치면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못하면 야구를 잘한다. 야구를 못하면 농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못하면 영어를 잘한다. 그럼 피아노를 잘 치는 애는 영어를 잘할까? 뭐 이런 문제들. 이게 다 3단 논법이야. 물론 이제 3단이 아니겠지. 여기서 한 6단, 7단 정도 됐지. 쭉쭉쭉 연결이 되냐 안 되냐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볼 때 봐. 그러니까 남자들 기준으로 평범하게 흘러가면 20살,
20살 때 대학교 1학년, 21살, 22살 군대 가고 23살 2학년, 24살 3학년, 25살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하면서 시험 보고 회사를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고 여자애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애들보다 2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2년 동안 군대 가니까 나도 1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와야지 막 이러더라고 2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와서 남자애들이랑 어차피 똑같이 출발하면 되니까 막 이러더라고 근데 여자애들 착각 그러니까 남자애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공무원에서는 2년을 호봉을 쳐줘 2년 동안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호봉을 쳐주는데 여자애들 1년, 2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오면 그냥 놀다 온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손해야, 손해. 그래서 갈 거면은 23살에 확실하게 가던가 아니면은 더 탱자탱자 노시다가 한 28, 9쯤에 가시던가. 결정. 아니면 뭐 돈 많은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생 루트를 짜셔야겠죠. 그래서 요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산단 논법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선생님이랑 이따가 16번에서 할 거니까 어떻게 푸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산단논법 중요한 거 뭐라고요? 참인 명제가 주어지면 그거 개수만큼 참인 명제를 대우로서 더 뽑아낼 수가 있고 화살표와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애들은 다 연결시켜서 처음과 끝을 만들면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3단 논법에서 쓰이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우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미 대우법은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면은 명제를 배우고 대우를 배웠단 말이지. 대우는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위치도 바꿔주고 부정까지 걸어주는 이게 대우죠. 주어진 명제로 증명을 하기가 힘들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돼. 대우를 증명을 했을 때 참이야. 그럼 명제도 뭐가 되겠어? 어떻게 돼? 대우가 참이야. 그럼 명제도 뭐야? 참이잖아. 대우하고 명제는 결과값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귀찮고 곤란하다 그러면 명제를 대우로 만들어서 대우로 증명을 하는 거야. 이게 대우법이야. 뭐 예를 들어서 6의 배수이면 2 또는 3의 배수이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할 때 여기 보면 또는 이란 말 들어간 거 보여? 그럼 또는이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쌤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2의 배수가 아니면서 3의 배수가 맞는 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걸로 대우를 만들면 2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로 증명을 하면은 2 그리고 3의 배수야. 그러니까 뭐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뭐니? 6의 배수잖아. 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니까 증명이 한 개로 끝이 나게 돼. 그래서 대우법은 기존에 주어져 있는 애를 증명하기가 명제를 증명하기가 곤란할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보통 또는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또는. 합집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귀찮다는 거죠. 세 개를 다 증명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깔끔하게 대우를 쳐서 증명하면 증명이 편하게 된다. 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귀류법이에요. 뭐냐면은 귀류법이라는 것도 이것도 국어에서 증명하는 방법들에 있어요. 뭐 연역법, 귀류법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귀류법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로 세 가지 종류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귀류법은 간단해요.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가정을 하냐면 반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 뜻이에요. 부정. 그래서 가정을 한 뒤에 이거를 증명해. 그랬을 때 결과가 두 종류가 나오겠지. 참거짓. 참이 나오면 원래 거는 거짓이었다는 소리고 거짓이 나오면 원래 건 참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증명을 해서 참이 나오면 반대인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던 건 거짓말이라는 뜻인 거고
반대로 증명을 했는데 거짓말이야. 그럼 원래 거는 참이었다는 뜻이겠지. 규律법은 얘가 중요한 얘기예요. 반대 가정을 할 거다. 부정으로 가정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했잖아. 지원이는 남자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반대 가정을 만들 거라고. 어떻게? 지원이는. 이거 그냥 남자랑 여자랑 두 종류만 있다고 할게. 지원이는 여자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지. 뭐? 일주일 동안 지원이 뒤를 샅샅이 캐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그랬더니 제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네. 제가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네. 제가 목소리가 아직 변성기가 안 온 거는 맞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여자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쭉 해보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짓인 게 판명됐어. 그러니까 지원이는 남자가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律법이에요. 반대 거를 가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증명을 쭉 해서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게 있지. 루트 2는 무리수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수 조건에서 대전제가 실수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루트 2는 유리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유리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는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서 A하고 B는 서로 소인 정수. 유리수라는 건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니까, 정의니까. 됐지? 자, 얘를 제곱을 할게요.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그러면 2A제곱은 B제곱이 되니까 B제곱은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가 돼요. 왜냐하면 2 곱하기 A제곱이 B제곱이잖아. B제곱이 짝수야. 맞지? 그럼 B제곱이 짝수니까 B를 2M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돼. 맞지? 이거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 그리고 A, B는 정수라 그랬고, 그러니까 B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2나 4나 이런 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제곱을 했을 때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건. 그래서 B는 2M이야. 그럼 B는 2M을 대입해. 그럼 2는 A제곱분의 4M제곱이 돼. 넘기면 A제곱은 2M제곱이 돼. 그럼 A제곱도 뭐가 돼? 짝수가 돼. 그럼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B도 짝수고 A도 짝수야. 그러니까 A, B가 서로 소인 정수라는 말에 모순이 만들어져요. 모순 뜻 아는 사람 손. 모순 뜻 뭔지 안다 손? 리얼? 모른다. 빨리. 모순 뜻 안다. 손. 모자가 창이란 뜻이고, 찌르는 거 창이란 뜻이고, 순자가 방패란 뜻이어서 이 얘기는 다 알 거야. 세상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세상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부딪히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모순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얘들아? 모순. 진짜 몰랐어? 이 창과 방패 얘기는 알고 들어본 적 있다 손. 그게 모순이야. 그게 모순. 그래서 이 아저씨가 창만 팔던가 방패만 팔던가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두 개 동시에 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저씨 그럼 그 두 개 같이 찌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대답을 못했대. 그게 바로 요 모순이야. 그래서 B도 짝수고 A도 짝수인데 A, B는 서로 소인 정수니까 이게 모순이 벌어지면서 거짓이 되는 거죠. 어때? 규律법 반대로 증명을 했더니 거짓이 나왔어. 그럼 원래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게 규律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좀 할 거다. 근데 뭐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단 논법. 참인 명제가 나오면 그거 개수만큼 참인 명제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 대우를 통해서. 대우법. 원래 주어져 있는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곤란할 때 또는 이는 합집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갖고 대우로 만들어서 증명을 한다. 규律법. 주어져 있는 명제에 반대 증명을 만들어낸다. 부정으로 증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다 보면 결국에 결과값은 서로 반대로 들어갈 거다. 이 세 가지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근데 이 부등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던 부등식은 다 무슨 부등식이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참거짓이 만들어지는 조건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등식으로 배운 것들이 다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괄호가 그냥 이게 생략이 돼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명제가 아니야. x가 3보다 크다 이게 명제가 아니에요. 저 참이야 거짓이야. x가 3보다 크다. 참거짓이 없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x가 4이면 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지만 이 부등식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지금까지 배운 부등식이 다 조건 부등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부등식들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이하이다. 그래서 x가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이다. 이게 뭐 어쩌라고. 근데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이게 참인 걸 고르는 거잖아. 거짓인 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 참인 걸 고르는 거니까 이 안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으면 이 부등식은 참이 된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야. 이거 이면 참이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등식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부등식 풀는 대로 그냥 풀면 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이제 여기에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부등식은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이 조건 부등식이 아닌 절대 부등식은 x가 뭐냐랑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허수에는 대소가 없기 때문에 허수는 다루지 않고요. 무조건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되겠지. 부등식을 사용을 하려면. 자, 그래서 절대 부등식. 근데 다 이미 알고 있어. 실수 조건에서 x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 나갔죠? 항상 뭐보다 크거 나갔죠? 0보다 크거 나갔죠? 절대 부등식이에요. x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거 나갔잖아요. 이런 게 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맞아? x값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 이게 다 절대 부등식.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 중에서 특별한 부등식 두 개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산술기하평균이라는 부등식과 두 번째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위에다 쓴 산술기하평균 얘는 별이 3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별 3개 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은 별이 3개짜리입니다. 어려워서도 아니고 복잡해서도 아니야. 산술기하평균이 별이 3개인 이유는 첫 번째 얘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함. 얘를 언제 써야 되는지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
두 번째, 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 그래서 얘가 별이 3개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별 3개짜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별 없어요. 수능이 1994년부터, 근데 1994년에는 1차 수능도 있었고 2차 수능도 있었어. 그래서 둘 중에 점수 높은 걸로 대학에 갔어. 쩔지? 1년에 기회가 2번. 한 번 망해도 그 두 번째 잘 보면 돼. 근데 이게 별로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이어서. 그리고 이때는 사람도 되게 많았잖아. 수능 인구가 막 100만 넘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힘들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그냥 한 번, 지금처럼 한 번만 봐. 이게 지금까지 온 거야. 2000. 몇 년이니 지금이? 2026년이지. 그래서 2026 수능까지 요게 똑같이, 안에 교육과정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한 번 수능 보고 1등급부터 9등급제인 거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몇 년이야? 32년. 총 33번의 수능. 이걸 보는 동안 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야 된다면 얘 올인하라고. 얘는 안 해도 돼. 만약에 선생님 수능 때 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 얘기를 매해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와. 그러니까 중요도는 얘가 훨씬 높고 얘는 그냥 엄청 낮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산술기하 평균이 조건이 까다롭다 그랬지.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조건이 엄청 편해졌어. 왜냐하면 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코시라는 아저씨하고 슈바르츠라는 아저씨 이 두 분이서 산술기하 평균이 좋기는 한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조건을 좀 완화해서 절대 부등식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아저씨 60년, 이 아저씨 60년을 갈아 넣어서 총 120년을 갈아 넣어서 만든 부등식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쓰임이 별로 없다. 조건만 좀 편해졌을 뿐.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위에 거, 밑에 거 하나하나씩 중요한 거부터 산술기하 평균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하다 그랬어.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의 평균이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있는데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은 뭐고 기하 평균은 뭐예요? 간단해요. 산술 평균. 이거 니네가 맨날 하는 거. 내가 수학 시험을 보고 국어 시험을 봤으니까 평균이 몇 점이지? 이거 하는 거야. 수학 점수 더하기 국어 점수 그거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니네가 평소에 쓰던 그 평균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리얼 여러분들이 쓰던 평균. 기하 평균은 기하라는 말 나왔죠? 넓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넓이 나오잖아요. A 곱하기 B가 된 거예요. 됐지? 근데 요건 몇 차냐면 1차야. 길이로 보건 뭐 무게로 보건 1차야. 근데 얘는 두 개를 곱해놨으니까 2차야. 1cm 곱하기 2cm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cm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는 1cm 더하기 2cm야. 그러니까 그냥 3cm잖아. 얘는 1차고 얘는 2차라고. 1차랑 2차랑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2cm하고 2cm 제곱하고 누가 더 넓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 씌워준 거예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 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는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로 정의가 돼. 증명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증명이에요.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2 루트 AB가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되고요. 요거 4AB 돼요. 넘어오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 되고요.
요거 갖고 완지 한번 만들어주면 a-b의 제곱은 0 이상이 되는 거죠. 0은 언제 되냐면요. a랑 b랑 같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 맞지?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 이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술기하 평균의 형태를 그냥 이 형태로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개 더한 건 곱한 거 루트 2배란 뜻이에요. 두 개 더한 건 곱한 거 루트 2배. 부등호 방향은 왼쪽. 형태 하나. 근데 말했지. 이걸 언제 쓸 거야? 라는 얘기와 이거 조건은 그럼 언제 쓸 수 있는데?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얘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만 가능. 양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 등호는 그 여기 들어가 있는 두 개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등호는 두 개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라는 얘기야. 첫 번째. 잘 봐봐. 이 형태를 잘 봐요. 두 개 더한 거에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둘이 더한 거가 요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의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언제 쓸 수 있다고?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다고요. 합의 최소. 언제? 양수일 때.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이쪽 오른쪽 걸 기준으로 봐보면 곱이거든? 둘이 곱해놓은 거.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쓰기가 좋아요. 세 번째. 이게 역수 형태면 완전 땡큐. 역수 형태면 완전 땡큐. A 플러스 B가 아니라 여기가 A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양수 조건에서 얘네들이 더한 건 2배의 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미지수가 사라져. 얼마가 돼? 4가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은 4라는 소리야. 언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을 때. A가 2일 때. 이때 성립하게 된다고. 그래서 역수 형태가 만들어지면 뭐라고? 얘네들이 곱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니까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 산술기하 평균은 산술기하 평균 쪽에다 꼭 필기해 놓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고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것 뿐이지 그냥 문제에서 냅다 구하라고 주잖아. 그럼 이 산술기하란 단어 자체를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써야 되는지 자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 요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그래서 잘 봐. 갑자기 어떤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을 줬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거나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아, 이거 산술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지. 별 3개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별 3개니까 머릿속에다가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 두 번째로는 브루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완화했어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얘도 그냥 쓰일 때는 2개였구나. 얘는 조건이요,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건이 그냥 실수 조건이면 돼요.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돼요. 실수 조건이면 되고요.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조건은 언제 등호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얘네들이 붙어있는 놈들끼리의 B가 같으면 돼요. A랑 X의 B, 앞에 있는 두 놈의 B와 뒤에 있는 두 놈의 B가 서로 같으면 돼요. 그럼 이 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하게 돼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야. 이거 A로 다 바꿔봐. A, B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됨?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되고 A, B로 바꾸면 A 제곱, B 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서로 똑같아져요. 얘도 증명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전개하고 저렇게 만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져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거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언제 써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쓰임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형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나 계속 증명을 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형태 암기돼요. 형태 암기. 그래서 A, B, X, Y는 다 실수야. 실수 조건에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형태 암기하셔야 돼요. 제곱, 제곱 더한 거 있고 제곱, 제곱 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게 머릿속으로 집어넣어놓으라고. 내가 말하면 속으로 따라서 얘기를 해. 제곱, 제곱 더한 거, 제곱, 제곱 더한 거야. 그리고 앞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만들어 주시고 뒤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수 맞출 거니까 당연히 제곱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암기되셔야 됩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사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따 코시 슈바르츠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형태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형태.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쉬는 시간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증명법 뭐뭐 배웠다? 하나는 3단 논법 하나 배웠고요. 하나는 대우법 하나 배웠고요. 하나는 귀류법 하나 배웠어요. 3단 논법은 P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3단계를 거쳐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랬고, 중요한 건 나온 참의 개수만큼 똑같은 참의 대우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대우법은 또는 이나 합집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대우를 만들어서 증명을 할 거고, 얘가 참이면 원래 것도 참이 되고 얘가 거짓이면 원래 것도 거짓이 될 거다. 세 번째 귀류법, 얘는 부정을 통한 가정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이 가정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참이 나오면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이 나오면 참이 될 거다. 요게 귀류법의 간단한 얘기고요.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들 중에서 이제 조건 부등식이 아닌 특별한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배웠어.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X값이나 Y값이나 실수 조건에서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서 특이한 부등식 2개. 그 중에서 산술기하는 굉장히 중요함, 엄청나게 중요함.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에서 요 등호는
앞에 있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AB라고 외우지 마시고 앞에 있는 두 개가 같을 때 왜냐면 식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가 같을 때 그리고 합의 최소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사용을 하면 좋다.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좋고 이게 역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곱하기 과정에서 미지수가 사라질 거니까 좀 더 구하기 편할 거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실수 조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등호 조건은 둘의 비가 같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형태가 암기가 돼야 된다. 제곱 더한 거, 제곱 더한 거 하나씩 가져와서 더한 거의 제곱. 지원아 뭐라고? 더해서 제곱하는 거. 이 형태가 암기가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은 쉬는 시간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시원아 저거 좀 꺼주라.